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엔 경찰 세미나 경찰학 개론 총론 요약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10번째로 경찰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계는 좀 설명을 듣지 않으면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 우리 징계는 내부 징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음주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부에서 음주를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음주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해가지고 벌금을 또 뭐 최근에 보니까 뭐 1000만원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한 몇백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징계는 내부에서 잘못을 했을 때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징계벌과 형사벌은 병과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론적으로 제가 검찰에게 기소를 당해가지고 제가 벌금 100만원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도 음주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음주를 했기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도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인,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파면과 해임은 우린 배제 징계다 이렇게 해갖고 쉽게 말하면 잘리는 겁니다. 옷을 벗고 집에 가는 겁니다, 이게. 자, 근데 파면하고 해임은 어떻게 구별하냐 그러면, 해임은 퇴직금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파면은 퇴직금이 절반이 날아간다. 자, 이것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원래 공무원이 되면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달에 50만원씩 퇴직금을 넣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반을 또 대가지고 퇴직금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달에 100만원씩 제가 퇴직금이 적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봤을 때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가 돈을 낸 것은 가져가라. 왜냐면 네 돈이니까 이게. 근데 국가에서 준 절반, 즉 50만원은 우리가 못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파면하고 해임의 차이다, 이게. 그래서 파면은 자기가 낸 돈, 그죠? 그것만 가져가는 것이고, 해임은 국가에서 준 돈도 그대로 가져간다. 즉, 퇴직금의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해임이고, 퇴직금 절반이 날아간다 그러면 파면이다. 그래서 파면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게 된다, 그죠? 그래서 완전 옷 벗고 나가기 때문에 배제 징계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중징계하고 그리고 이제 정직 감봉, 강임, 정직 감봉, 견책은 이제 잘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정 징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중징계하고 경징계도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면, 해임, 강임, 정직까지를 우리는 중징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봉, 견책은 경징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징계, 경징계, 이건 또 어떤 식이냐면, 징계는 임용권자가 징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경감 이하니까 그 경찰서에 있는 여러분이 만약에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이었다. 예를 들면 내가 순경이다, 김순경이다. 그럼 제가 잘못했다. 그럼 경찰서 내에 보통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경찰서장이 먼저 중징계 요구를 했다. 그러면 이제 보통징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경찰 측이 한 4명, 그리고 뭐 저 같은 이제 교수들 한 3명, 변호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인 3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징계위원회 가보면 사실상 4대3이기 때문에 경찰 측의 의견이 많이 반영됩니다. 즉, 서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지방청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경찰청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자, 근데 이럴 때 이제 제가 묻습니다. 자, 임용권자인 경찰서장이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경징계 요구를 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서장님이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파면, 해임, 강임, 정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 자, 지방청장이, 경남청장이 경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감봉, 견책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실질적으로 뭐 불문 경고 이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차지를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10호는 이제 경정 이하고 기간은 1년이다. 예외는 경대생, 경간부다. 그죠? 왜냐하면 경대생은 4년, 또 경간부는 1년 동안 교육을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순경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1년의 15 기간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징계하고 좀 다른 게 직위해제를 좀 구별하면 됩니다. 직위는 말 그대로 무리를 일으켰을 때, 제가 예를 들면 경찰서장인데 제가 음주를 했습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신문에 막 났습니다. 경찰서장이 뭐 단란주중과 음주를 했다, 막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이제 본청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가만 놔두면 뭐 계속 이런 악화가 되겠죠. 그래서 경찰서장직을 직위를 해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직위를 해제시키면 뭐냐?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출근했을 때 경찰서장으로 총
총경이나 계급장을 갖고 있는데 경찰서장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책상이 없습니다. 출근을 못합니다. 이게 자, 그것이 직위해제다. 그래서 아직 징계 받기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직위해제 후에 징계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징계하고 난 다음에 직위해제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직위해제 사유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 의결 요건자, 그죠? 중징계를 요구했을 때, 그리고 형사사고를 기소됐을 때, 약식명령은 제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경찰 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경찰 책임은 일단 중요하게 크게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경찰관의 책임이 아닙니다. 경찰관의 책임이 아니고 경찰 위반 상태를 야기한 사람이 경찰 책임자가 됩니다. 저도 경찰 책임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강의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학생으로 앉아 있겠죠. 그럼 그때 경찰 책임자는 누구냐? 제가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어린 아동이 있다. 그죠? 유치원 선생인데 아동을 막 보호하고 있다. 그럼 누구냐? 제가 경찰 책임자가 됩니다. 이게 경찰관의 책임이 아니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경찰 책임은 경찰 위반 상태를 야기한 사람이 경찰 책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의 과실의 존부와 무관하다. 그래서 행위 능력, 의사 능력과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7살짜리 어린이가 도로에서 횡단보도에서 막 노는 겁니다. 이게 자, 근데 경찰관이 저 7살짜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지? 그죠? 실제로 보면 그냥 갖고 경찰관 야야 일로 와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걸 법적으로 봤을 때 경찰권은 경찰 위반 상태를 야기한 사람에게 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상남동에서 술집에 뭐 폐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구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경꾼입니다. 근데 경찰관이 오인을 해가지고 저한테 수갑을 채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이죠. 그건 나 아닙니다. 그럼 이럴 때 이제 유식하게 법적으로 저는 경찰 책임자가 아닙니다. 제가 경찰 위반 상태를 야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권은 경찰 위반 상태를 야기한 사람에게 발동해야 된다. 그것이 경찰 책임의 원칙이다. 경찰관의 책임이 아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이 경찰 위반 상태를 야기하면 의사능력, 행위능력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정신병자가 횡단보도에서 막 이렇게 막 난도를 들어놓고 있다. 그죠? 아니면 술 취한 사람이 또 막 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이 경찰 책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가지고 경찰 책임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장애를 제거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붙으면 점유자가 우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차량 절도를 했다. 그럼 소유자는 자기와 상관없죠. 도둑놈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점유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한다. 자, 그래서 경찰 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은 경찰권 발동의 대상에 대한 것이고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것이냐. 그럼 원칙은 경찰 책임자에게 하고 경찰 비책임자에게 발동하지 않는다. 자, 근데 경찰 긴급권 발동이 있다. 그죠? 경찰 책임자가 아니고 경찰 비책임자에게 발동하는 것이다. 자, 이건 뭐냐? 예를 들면 불이 막 났습니다. 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갖고 자, 선생님 불을 꺼주세요. 이렇게 이게 명령을 물 좀 떠오세요.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니 내가 불을 낸 사람도 아니고 그죠? 내가 왜 경찰관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찰관이 지금 선생님에게 경찰 책임자가 아닌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찰 긴급권이 발동되었기 때문에 경찰 비책임자인 선생님에게 우리가 경찰 하명을 하는 겁니다. 경찰 명령을 하는 겁니다. 경찰 지시를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찰 책임의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경찰 작용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가 있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는 것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고 이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를 나눈다. 그 형성적 행정행위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그죠? 권리가 발생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권리에 대한 것이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것이 형성적 행정행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허인가 대리가 있다. 그죠? 그 조합원 선출을 하면 행정적인 승인을 냈을 때 조합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자, 명령적 행정행위는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된다. 그 적법 요건이고 처벌 요건이다. 위반했을 때 처벌한다. 거기에 이제 우리는 하명과 거기에 이제 의무 부과 해제에 관한 것이고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한다. 자, 그럼 그 종류를 보니까 하명, 허가, 면제가 있다. 그죠? 하명은 다시 자기하명, 부자기하명, 수인하명, 급부하명이다. 그래서 이 하명을 우리 경찰권 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자기하명을 해라. 예를 들면 도로 장애물 제거하시오. 부자기하명. 자, 통행을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하지 마라. 부자기다. 그죠? 자기가 아니고 하지 마라. 아닐부자. 그죠? 수인하면 참아라. 그죠? 여관이나 극장인데 경찰관 출입을 용인해라.
급부하면 돈 내라. 예를 들면 과태료를 내라. 그죠? 자, 허가는 부자기 의무 해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부관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 면제는 자기 의무 해제, 수인 의무 해제, 급부 의무 해제는 면제다. 그죠? 그래서 허가하고 면제를 더하면 하명의 반대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자기 의무 해제가 허가다. 자, 그럼 뭡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운전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자기 하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기 의무가 생깁니다. 국민에게. 자, 근데 운전면허증을 딴 사람은 해도 좋다. 그래서 부자기 의무가 해제가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식당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식당을 영업하지 마시오. 근데 영업을 받은 사람은 해도 좋다. 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단란주점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도 좋다. 그래서 일반적 절대적 금지가 아니고 일반적 상대적 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허가는 부자기 의무의 해제다. 자, 면제는 자기 의무 해제다. 독일 장애물 제가 하시오. 근데 제가 좀 장애인이다. 그러면 하지 마시오. 그죠? 자기 의무 해제. 수인 의무 해제. 그죠? 여관이나 극장, 경찰관 출입하는데 모험 없어다. 그죠? 그럼 거기는 뭐 호텔 같은데 5성급 호텔. 그죠? 거기는 면제다. 또 급부하면 돈 내라. 그죠? 과태료 부과했는데 주한미군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는 내지 않는다. 그죠? 뭐 이런 것들. 돈하고 관계되는 건 면제시켜 줄 때 그걸 급부 의무의 해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경찰 허가가 중요합니다. 자, 왜 경찰 허가가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허가하고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율적 자유 회복이다. 그래서 부자기 의무 해제냐, 자기 의무 해제냐. 그러니까 부자기 의무 해제다. 그죠? 식당을 하지 마시오, 운전을 하지 마시오. 그걸 갖다 해제시켜 준 거다. 그래서 일반적 상대적 금지 해제다. 그죠? 절대적 금지가 아니다. 그 절대적이라는 건 어떻게든 해제가 될 수 없다. 왜냐? 예를 들면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살인 면허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걸 해제가 되는 게 아니다. 즉 상대적으로 금지가 되다. 운전면허 가진 사람은 운전을 해도 좋고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운전해서는 안 된다. 그죠? 상대적 금지이다. 또 자연적 자유 회복은 조선시대는 이게 제군안이었는데 나중에 행정청이 행정국가가 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운전을 하지 마시오, 영업을 하지 마시오, 단란주점 하지 마시오, 식당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 원래는 내 거 있는데 행정청이 뺏겼다가 다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 자유 회복이다. 즉 본전책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허가 면제적인 공통적 의무 해제다. 의무 부과가 아니다. 그죠? 허가는 주된 의사표시고 부과는 종된 의사표시다. 단서 조항이다. 그래서 단란주점 영업을 허가함. 그럼 이 허가가 나온 거죠. 주된 의사표시. 근데 단서 조항, 단 미성년자 고용시 허가를 취소하겠다. 그럼 이 단서 조항이 뭐냐? 이게 부관이다. 그래서 주된 의사표시를 우리는 허가고 종된 의사표시를 부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된 의사표시 영업을 허가함. 단 미성년자 고용시 허가를 취소함.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경우가 됩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